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리 안쪽, 그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안쪽, 종아리 안쪽 해서 복부 쪽으로, 복부 대동맥 쪽으로 올라와서, 목 오름동맥, 그죠? 이 위로 올라와서, 식도 쪽으로 올라와서, 얼굴 쪽으로까지 연결되는 머리 쪽으로까지, 이 전체 혈액순환을 다 살펴봐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좀 좌우 비대칭적인 요소보다는 상하 비대칭적인 순방향 원리를 좀 적용해야 된다. 우리가 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이거는 좀 좌우 비대칭적인 순방향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하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밑에 붙들려 있던 피를 바로 안쪽으로 해서 복부 대동맥에서 식도를 타고 머리 쪽으로 피가 쭉 연결성을 도와주면 이게 우리가 팽창이 풀리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개실염 이런 게, 제가 아까 복부 쪽에 아픈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복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리 조작만 하게 되면 더 불편하고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팔 동작이나 머리 흔들기나 이래, 자, 옛날에 제가 앙아 이렇게 했는데, 그 계속 하려면 목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냥 아래 턱을, 이빨은 안 부닥치면서 아래 턱을 이렇게 자꾸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아래 턱은 이 식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도는 창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을 이렇게 자꾸 움직이면 어떤 현상이지만, 창자에 있는 혈액이 계속 식도를 타고 아래 턱을 통해서 머리 쪽으로 자꾸 올라오고 있다. 이게 연상을 해야 돼요. 이거 하면 뭔 효과가 있는데, 효과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한참 하다 보면요, 창자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일정한 시간이 돼야 돼요. 10분, 20분 정도 쌓여야 이게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또 서 있으면 잘 안 느껴져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하면 느낌이 옵니다. 창자가 꾸물꾸물거리면서 자꾸 뭔가 위로 들려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게 사람들이 조급함으로 접근하면 느껴야 될 것들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여해야 될 걸 같이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잡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신경을 쓰는데, 머리도 이렇게 자꾸 흔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근데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어지럽다 이러면 머리를 못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옛날부터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머리가 안 아플 때, 머리가 좀 좋다고 느껴질 때, 그때 머리를 열심히 흔들고 헤드뱅잉을 좀 자주 하고, 안 아플 때 해야 더 좋아져요. 할 수 있으면 뭐 거꾸리 이런 거 해도 되고, 남자들 물구나무서기 하면 안 아플 때 해야지, 머리 아플 때 물구나무서기 하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죠? 머리가 어지러운데 머리 자꾸 흔들어 제끼면 머리 더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 이석증 있는 분들이 머리 흔들어 버리면 이석이 더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 머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대다수의 우리가 일반인들의 반응은 안 아플 때는 안 해요. 그 시간을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평상시에 항상 자주 아프니까 안 아플 때라도 좀 누리자 이런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아플 때는 못해요. 안 아플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아플 때 하게 되면 이제 아픈 횟수가 점점, 아픈 기간, 텀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 많이 흔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도 초창기에 약 7년, 8년 전에는 한 2년 동안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머리를 흔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때 내가 머리가 많이 살아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상당히 많이 살아나고, 그때 당시에 머리를 얼마나 흔들어 댔겠는지, 막 잇몸이 막 부어오르고, 막 안압이 막 올라가고, 막 그 정도로 많이 했던 경험이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아유, 안 해도 되겠다. 내가 너무 고생했다 싶어서 나한테 휴가를 줬어요. 그리고 한 몇 년을 그냥 대충 하면서 살았습니다. 흔들기는 흔드는데 잘 안 했어요. 아마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약 7년, 8년 전에 하던 거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냥 제가 필요성을 조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머리를 흔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이 아래쪽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깨 문제와 머리 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이 밑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머리가 마지막, 제가 옛날부터 머리가 최종 관문이라고 했거든요. 머리 바로 밑에는 어깨가 있죠. 어깨 문제, 다리 문제부터 자꾸 올라오면서 창자 문제, 가슴 문제, 어깨 문제, 머리 문제, 이렇게 올라와야 최종 관문을 지나갈 수 있는데, 물론 뭐 최종 관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월의 무게 속에서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건강을 더 좋게는 할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더 좋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10대로 돌아가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30대, 40대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는 불가능해요. 10대도 불가능하고. 뭐, 하긴 뭐, 저도 뭐 10대도 뭐 건강이 안 좋았으니까. 몸 컨디션적으로 얘기하면, 20대보다 낫습니다. 저 20대도 몸이 안 좋아서 항상 불편해 했었으니까. 지금 불편하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보세요. 머리도 많이 흔들어야 되고, 턱도 흔들어야 되고, 이 팔 동작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깨 동작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줘야 어깨 동작을 하면 창자에 있던 피가 이거 어깨를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도 흔들어주고. 그 어깨 동작 하면서 머리도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잘못 생각하면, 이번에 어깨 동작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어깨 동작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막 계속 어깨만 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 쪽으로 또 피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머리는 안 흔들어주고 어깨만 하면, 아래에 있는 피가 어깨로 오고, 머리에 있는 피가 어깨로 내려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 하시는 분들이 가슴 근육 키우고 팔뚝 막 일하다 보면 나중에 뭐 얼굴살이 쏙 다 빠져요. 왜? 머리 운동은 안 하거든. 머리는 조그만한데 뭐 광대뼈가 탁 튀어나왔고 막 그러던데 근육은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해요. 나이 먹고 헬스 하시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 좋잖아요. 그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저희 딸아이 얘기를 들어서 사례도 얘기했지만은 발 동작만 하면 안 되거든요. 발 동작만 하면 배가 약간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하느냐 횟수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횟수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연구하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를. 자, 꼭 이런 기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베노코라고 요즘 이거 팔지도 않아요. 이런 게 하나 있어서 그냥 돌멩이 뭐 주변에 돌멩이가 있다든가 뭐 집에 어떤 뭐 플라스틱 통 이런데 뭐 이렇게 뭘 좀 쌀이나 이런 거 좀 담아서 써도 되고요. 너무 가벼우면 좀 불안정하니까 뭐 돌멩이 구해도 되고 벽돌 같은 거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눌러야 되니까 발가락이 안 아플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 또 양말을 신고 하든가 신발을 슬리퍼라도 신고 하는 게 좀 낫죠.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 안쪽, 그러니까 발가락 안쪽이죠. 그제? 자, 이 안쪽, 엄지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 안쪽을 양발에다가 지그시 너무 세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그시 눌러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그시 눌러주면 보세요. 이 엄지발가락부터 이 발 전체, 이 골반 안쪽까지도 양쪽으로 이렇게 조여듭니다. 조여들면서 보면 다리에 이제 열감이 싹 올라올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 더 좋습니다. 이거 안 쳐줘도 되고, 근데 쳐주면 더 좋아요. 쳐주면 더 좋아요. 왜? 더 빨리 개선이 되니까.
안짱다리도 더 빨리 개선이 되고, 또 이제 근육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 바깥쪽이 톡 튀어나와갖고 땡땡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요거 쫙 조이면 이 안쪽으로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부드러워져요. 이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땡땡한 부분이 좀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 와요. 이렇게 툭툭 쳐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 할 때, 이 동작은 기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우리 어깨 동작 하는 거 있죠? 어깨 동작, 이렇게. 자, 손바닥을 전면을 해서 위로 쭉 올라갔다가, 꼭대기 가서 싹 풀어주고, 이렇게 젖혀주는 거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쫙, 어깨를 뒤로 하면서, 자, 이 동작을 한 최소한 3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10초에서 20초 정도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모아줄 때, 이 동작을 한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해줘야 이 복부 대동맥이 단단해지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왜? 단단해진다는 건 그쪽으로 피가 많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리 동작을 하면 피가 많이 올라오니까 복부 대동맥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해줌으로써 이 창자있던 피가 가슴 쪽으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자, 아래턱. 아래턱은 이 턱뼈가 두개골에, 여기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아래턱과 두개골은 분리가 돼요, 원래가. 아래턱은 두개골에서 분리가 돼요. 턱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개골은 따로 나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래턱을 자꾸 아래턱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이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쪽, 이마 이쪽까지요. 나이를 먹고 아래턱이 이제 이빨이 다 빠지고 나면 아래턱을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못 올라가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자, 그것도 예전에 제가 이빨을 좀 살짝 많이 부닥쳤는데 그것도 이빨에 무리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빨을 안 부닥치는 쪽으로 해서 아래턱을 자주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움직여주면서 팔 동작 해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사실 헤드뱅잉도 하거든요. 최근에 헤드뱅잉 횟수를 제가 좀 많이 늘렸어요. 근데, 보세요. 머리가 안 아플 때 헤드뱅잉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조금 아파서 해도 되겠다. 그러면 헤드뱅잉도 아주 부드럽게 하세요. 심하게 아플 때는 그렇다고 머리를 안 흔들어주거나 이럴 수도 없어요. 그냥 살짝 흔들어주는 건데, 그때는 너무 심하게 아플 때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죠.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헤드뱅잉 할 때는 꼭 이렇게 앞쪽 이마를 눌러주고 오른쪽 옆을 좀 눌러주고 헤드뱅잉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옛날부터 되게 강조를 했었죠. 오른쪽 앞쪽, 오른쪽 머리 쪽으로, 오른쪽 옆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앞쪽과 옆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고 또 약간 뒤쪽 대각선 쪽으로도 피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을 한 번씩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한 뭐 12번에서 15번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동작이, 솔직히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첫날은 좀 해도 되는데, 둘째 날부터는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왠가 하면 이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안짱다리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싸움 문제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서두르면요, 몸이 갑자기 강하게 바뀌면 여러분들이 몸에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면 몸이 불편하죠. 여러분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좋은 건데 힘들어지면 하기 싫어지고 또 잘못 결정 내리면 안 하게 돼버리는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테스트 삼아서 좀 적당히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좀 많이 해볼 수도 있는데 둘째 날부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하루에 몇 차례 할 거냐. 저희가 순서는 양쪽 엄지발가락 쪽을 안쪽으로, 그죠? 그렇게 지그시 조여줍니다. 그죠? 지그시 보이지도 않죠? 지그시 이렇게 힘을 이렇게 가운데로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좀 도와주겠어요. 살짝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 동작을 이렇게 돌리기를 합니다. 돌리기를 하고, 그죠? 자, 요걸 할 때 이제 팔 동작을 최소한 3번에서 5번은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FM 쪽으로 해줘야지 대충 설렁설렁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자, 바람 불면서 하나, 둘, 셋 이거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 하고, 뭐 5번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로 올라오는 걸 가슴 쪽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줘요. 그 폐도 좀 들어줘야 이게 올라오니까.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받아주고. 받아주면서, 이제, 그때 이제 팔 동작이 끝나면, 이제 다리 힘을 풀어요. 다리 힘 풀고, 머리를 슬슬 흔들어주고, 아래 턱을 잘 보세요. 소리 안 내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자, 목에 너무 힘을 너무 주면 이거 오래 못해요. 그냥 힘을 살짝 주세요. 자, 아래 턱을 약간 앞쪽으로 내미세요. 약간 앞쪽으로. 자, 이거보다는 자, 아래 턱을 약간 앞쪽으로 내미는 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간간히 헤드뱅잉을 하고 싶다 이러면 자, 오른손으로 자, 오른쪽 앞이마를 꽉 누르면서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앞쪽과 옆쪽을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저는 할 때 왼손을 땅바닥에 짚습니다. 왼손을 땅바닥에 이렇게 짚어갖고 이렇게 짚고 바람을 불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좀 자주 쳐져보죠. 한 번 할 때 한 15번 정도 흔들어줍니다. 바람 불면서. 15번 해줘서 어제 같은 게 제가 헤드뱅이 되게 자주 했었어요. 어제 같은 게 헤드뱅이 한 10세트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2세트.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해주고 싶더라고요. 많이 해주고 싶고. 요즘 이상하게 그냥 헤드뱅잉을 해주니까 얼굴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필요성도 느껴지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이 나서 이제 뭐 집에 어떤 물건을 사서 이렇게 한다. 자, 요까지 하는 게 한 세트예요. 헤드뱅잉은 세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하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고, 뭐, 하루에 5세트를 하든 10세트를 하든 헤드뱅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머리가 안 아플 때는 헤드뱅잉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헤드뱅잉 할 때는 이마를 꼭 누르고 옆머리도 꼭 누르고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죠. 근데 알아야 될 게 많은데 이걸 다 외워서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절대 못 외웁니다. 그죠? 연구자의 자세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필요하다면 기도하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 다 외우면 한두 것도 없어요. 우리 동영상이 지금 300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이해해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다리를 이렇게 10초에서 20초 사이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팔 동작을 한다. 자, 팔 동작을 3번에서 5번 정도 바람 불면서 한다. 그러면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심할까요? 그러면 다리 힘을 푼다. 힘을 푼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어준다. 이거 중요해요. 머리를 자꾸 흔들어준다. 근데 머리를 흔들 때 오른쪽 목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니까 자, 이거 셀카 모드입니다. 자,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처럼 보이지만 오른쪽 목으로 피가 안 올라오니까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는 게 좋아요. 이 흔들어주면서도 왼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꺾어주면 이거 두둑 소리가 한 번씩 나거든요. 이쪽으로 좀 약해요. 오른쪽 목이. 네? 오른쪽 목이 좀 약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 남자분들 남자분 하여튼 자 오른쪽 목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는 게 많아요. 예, 기억하세요. 하여튼 도와줘야 되죠. 자, 이걸 한 세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뭐 옆으로 이거 치는 거 뺐어요. 또 헤드뱅잉 하는 거 굳이 뺐어요. 근데 이거 필요하면 그냥 하시고 이거 하면 더 좋아요. 헤드뱅잉도 필요하시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머리에 피를 좀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저도 머리 피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저희 아내는 하루에 2번 내지 3번
거꾸리에 올라갑니다. 필요하니까. 본인이 못 느낀다라면 아직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근데 또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안 해보면 못 느끼는데, 해보니까, 이게 필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해야죠. 왜? 내 목숨하고 내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 얼마나, 자, 이거 할 때 다리 동작만 하면 저희 딸아이 경우처럼 배가 딱딱해진다든가, 배꼽 위쪽, 명치 아래쪽으로 이거 땡땡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 동작만 하면. 팔 동작 안 하고 머리 안 흔들고 이래 될 수가 있으니까. 혹은 다리 동작도 하고 팔 동작도 하고 머리도 많이 흔드는데도 여기가 딱딱해진다. 그러면 팔 동작은 좀 하고 머리는 흔드는데 다리 동작을 좀 쉬어야 돼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세트 운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리 동작을 멈추고 팔 동작과 머리 동작을 자꾸 해주면 이게 풀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 다리 동작만 그러니까 해봤어요. 해보니까 진짜 저는 다리 동작만 한 건 아니게 팔 동작을 간단하게 하고 머리도 간단하게만 하면서 다리 동작을 좀 많이 해보니까 이 아랫배 쪽 그 배꼽 근처가 땡땡해지는 그런 느낌을 2번 정도 어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리 동작을 좀 쉬어야 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요 발을 10초에서 20초 정도 해주고 팔 동작 해주고 머리 흔들어주고 턱을 자꾸 흔들어주는 거는 창자에 있던 창자에 붙들려 있는 피가 식도를 통해서 자꾸 얼굴 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좋은 거 맞습니다. 자, 100%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 95%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하면 얘가, 머리가 약간 띵 할 수 있습니다. 띵 하면 좀 쉬어도 돼요. 띵 할 때 좀 쉬세요. 그때는 또 오히려 헤드뱅잉 이런 거 좀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런 동작을 한 세트라고 친다라면,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세트 정도를 할 건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한 3일 동안 첫째 날은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 10세트도 넘게 했던 것 같고, 둘째 날은 제가 어디 좀 다녀와야 돼서 거의 못했습니다. 거의 못했고, 어제는 한 10세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하여튼 하루에 한 5세트나 10세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근데 그 맥시멈이 어딘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리 동작 많이 해도 배가 안 아프고,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좋은데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남들은 5세트 할 때, 그분은 15세트, 20세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하여튼,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띵해진다든가, 뭔가, 이 과부하가 걸린다, 먹힌다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은 다른 운동으로 대체를 해야 돼. 전신 운동을 하든가, 뒤로 뛰기를 한다든가, 세트 운동을 한다든가, 다리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다른 걸로 자꾸 대체를 해줘서 풀어내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했는데, 뭘 해도 안 통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어느 날 뭐가 잘못 걸려들었어. 먹혔다든가. 정말 모래주머니를 써도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돼. 그럴 때 우리 샤워할 때, 저녁에 샤워할 때 모래주머니 싹 벗잖아요. 짧아도 한 30분 이상 벗잖아요. 저는 거의 1시간 벗는데. 그 벗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일어나지 않거든요. 머리춤을 싹 한번 벗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좀 누워있던가 아니면 살짝 좀 걸어다니면서 운동 살짝 하던가 볼일 좀 보다가 한 30분 좀 벗으면 다시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리셋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주섬주섬 이래 좀 나 다시 차고 싶다는 어떤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30분 지나서 혹은 한 50분 지나서 그때
싹 이렇게 채워보면 오히려 그 붓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뭔가 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 알려드렸던, 가르쳐드렸다기보다는 제 경험을 공유한 겁니다. 공유한 거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모으면서, 팔 동작 하면서, 머리 흔들어 주면서, 필요하면 헤드뱅잉도 하고, 아래 턱을, 바람 좀 불어주세요. 바람도 좀 불어주시고, 이런 동작을 하루에 몇 세트 정도 할 거냐, 한 5세트에서 10세트 정도 사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갖고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면 안짱다리 문제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몇 개월 뒤에는 길어도 1년 안에는 해결될 거고요. 그죠? 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는데 그게 자기한테 기가 막히게 잘 통해서 막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이 해버리면 이게 관성이 붙어갖고 막 멈추고 싶어도 막 안 멈춰지는 어떤 혈액의 움직임이 잘 안 멈춰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근데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되게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좌우 비대칭적인 순방향도 접근했지만, 이게 자꾸 점점 세밀화되고, 정교해져 가고 있고, 세밀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안짱다리 문제, 무지외반증 문제, 주변에 무지외반증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대부분 상하 비대칭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지외반증 문제를 해결하면 머리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져요. 물론 우리가 흔들어 주기도 하고, 머리로 피가 계속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도 치매나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거 맞아요. 그죠? 좋은 거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자기 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매일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시시각각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운동 저런 운동 해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며칠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모든 운동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말도 없고. 근데 기본적인 순방향 운동 이런 거 하면서 다리 조작도 적당하게 하면서 왼팔 운동도 적당하게 하면서 머리도 좀 신경 쓰면서 발가락도 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약간 뒤쪽으로 앞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좀 치켜들고 다니세요. 지팡이를 짚더라도 오른쪽 어깨가 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가 더 앞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약간 뒤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컨디션이 좀 낫습니다. 그죠? 왼손은 항상 뭔가 힘을 주려고 하고 또 운동을 할 때는 같이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같이 돌려도 되고. 오늘 긴 시간 거의 한 50분 되는데 25분짜리 동영상을 2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고 연구하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